증시와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국의 최고의 기업이 가장 경기 민감한 기업이죠. 그렇지, 맞아. 경기 민감한 기업 투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업 이익이 최고되기 전에 팔고 나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바닥이라고 얘기할 때 5만 원 막 얘기할 때 네. 그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건데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맞아. 후행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주식이 조금 비싸잖아요, 역사적으로 네, 예. 보면.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만약에 한꺼번에 다 뚝 떨어지면 깜짝 놀라니까 네. 분할로 접근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미국 주식이 뭐 PER로 22배 되고 네. 여기서 10% 올라가도 미국의 이익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PER이 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계속 고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또 시장 10%는 언제든지 하락이 올 수 있으니까 그쵸. 지금 주위에서 저한테 목돈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저는 불안하면 나눠서 투자해라.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예를 들어서 만약 1억 있다 하면 3천만 원 지금 하고 3천만 원 혹시 시장이 붕괴하면 그때 하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붕괴했다 다시 많이 올라오게 생각하면 다시 이 자기가 초초 투자한 거 1 그 이상 올라올 때 그때는 아마 이게 시장 회복하고 올라가니까 그렇지. 그럼 그때 나머지 3천만 원을 투자든지 해가지고 지금은 불안하니까 네네. 분할해서 투자하는 것도 권하고 있습니다. 친구분들 중에 우리 황 교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과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들의 현재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예. 그 사실 이제 제 나이가 뭐 현역에 있는 친구도 있고 네. 은퇴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의 대부분이 은퇴한 분들이 현금이 없어요. 예, 현금이 없고 현금이 있어도 또 자녀 결혼 이런 거 일부 있다 보니까 그치. 없어요. 그 생각하면은 지금 뭐 2% 3% 근처만 생각하면 노후에 답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등산만 하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정말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심히 그냥 한번 모험 건다고 자영업 했다가 그렇죠. 좀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100만이 그냥 문을 닫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새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대부분 주식 투자예요. 어. 그래서 아마 그 뭐 각도기 TV에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네. 사실 실질적으로 네. 이 친구들이 가입을 해요. 어디 돈 내고 가입을 해요. 어딜 가? 그런데 이제 왜 유료 리딩방. 리딩방 그게 그 왜 조급한 마음에 네. 나 어떻게 되지 해가지고 가입을 하고 있어. 친구들이. 내 친구들도 가입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도저히 네. 자신이 없고 네.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영업할 거는 더 위험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는 거야. 자영업하는 게 위험하다는 그러니까 그건 것까지는. 아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친구 하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제가 계속 S&P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S&P 투자하고 지금 2, 3년 지나다 보니까 네. 미래에 희망이 생겼다. 아. 이 친구는 겁이 많으니까 네. 예, 개별 주식도 리딩방 같은 안 하고 그냥 네. 저를 좀 믿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S&P 좀 하다 보니까 자기 네. 이제는 미래에 희망이 생겼다. 그럼요. 3년 전에 S&P 했으면 거의 2배 정도 네. 수익이 났으니까 네. 22년도에 들어왔으면 완전 2배 났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희망이 생겨서 이젠 자기는 투자 공부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고 예. 뭐 외람되지만 제 책도 네. 다 보면서 자기가 읽으면서 이제는 자기가 네. 한 70% 높고 이제는 좀 시장을 좀 알게 됐더래.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 조금 이제 30% 주식 그동안 너무 겁나했는데 이제는 좀 개별 주식 투자 보면 이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하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노후가 등산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요새는 이제 조성환 다니시는데. 막 각도기 TV도 보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근데 유튜브 방송은 조심해라. 조심해라. 책에서 보면 이제 그 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당 이익, 네. 그다음에 금리, 네. 유동성, 투자 심리. 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 이익하고 네. 그 금리를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익을 얘기하면 안 된다. 정확히 얘기하면 주당 순이익이다. 아, 네. 왜냐하면은 네. 주당 순이익을 해야지만 기업의 자본 배분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수를 줄인다든가, 예, 또 자본을 줄이는 그렇지. 그런 주주환원 정책이 맞아요. 주당 순이익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맞죠. 학생들한테 제가 시험 문제 낼 적에 네. 이걸 실적으로 쓰면 제가 감점합니다. 이건 반드시 주당 순이익이 들어가야지만 이 개념이 거기에 같이 녹아 있다. 그냥 순이익이 아니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인데 많은 사람이 금리를 얘기하는데 제가 금리는 교과서로 얘기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올라간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 너무 단순화시킨 거다. 제가 네. 오랜 시간 보니까 사실 금리는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니더라. 네. 인플레이션이 변수지. 네, 그러니까 맞네, 인플레이션과 맞네. 디플레이션의 변수인 거지. 네네. 금리는 그거에 따라가는 거지. 금리를 보고 투자 안 해. 그러나 금리가 영향을 주는 그런 몇 개 종목이 있다. 네. 그런
바이오라든가 네. 캐시플로가 뒤에 발생하는 거는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적과 금리를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좀 오류를 수정해주고. 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제가 강조는 유동성과 심리죠. 네. 우리가 유동성과 심리는 시장을 오래 참여해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렇죠. 좀 학술적이지 않아. 네네. 네, 학술적이지 않은데 너무 중요해요. 교과서에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과 심리를 이렇게 네. 이 국가 변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중요하다. 네, 개인 네. 투자자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라는 건 결국은 실적으로 모멘텀이 생기면서 네. 유동성으로 올라가고 마지막에 꽃피우는 거는 이제 심리에서 영향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유동성을 잘 봐야 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정말 어려운 거다. 근데 심리는 이거는 심리까지 되려면은 이거는 여러분 나이는 안 된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패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하면 주식 투자 잘하는 줄 알아요. 원서도 봐요. 네네. 자기 모델도 만들어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 좀 한마디 해주세요. 알고리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저게 되게 대단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또 사실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설픈 거죠 사실. 왜냐면은 네. 그 변수 자체에 네. 저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과 심리인데 네. 이 유동성과 심리를 네. 반영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은 사실은 초단기 매매에서 기관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 개인들이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런 거 잘못하면 조금 맞다가 네. 진이 맞나 보네 하고 확 들어갔다가는 네, 네. 왕창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알고리즘 투자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네. 얘기를 합니다. 네. 조심해라. 여러분들 이거 절대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알고리즘 만들기 위한 하나의 때가 이런 훈련 과정에 조금 투자해야지 너 네. 여기다가 그냥 잘못하다가 네. 확신 갖고 투자하다가는 네. 시장에서 확신 갖는 연수가 막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조심해라 얘기하고 네, 네. 저는 이제 심리가 그래서 사실 되게 이제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심리는 그건 훈련이 돼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렇죠. 딴 건 다 공부할 수 있고 들어서 할 수 있지만 네. 심리는 개인이 자기가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젊은 나이에 투자해서 어려워지는 거는 다 심리 게임에서 지는 거고 네. 그 주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심리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네.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심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경험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오래 또 깨먹고 그렇죠. 많이 깨먹어 많이 실패를 해야 돼. 실패해야 되는 실패해서 처절히 배우는 거죠. 예. 사실 심리가 만들어져. 이렇게 하면 깨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깨지는구나. 저도 마찬가지로 다 그냥 저도 저 바닥에서 패대기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즘 좀 나아져서 좀 일찍 사고 일찍 파는 거고 옛날에는 바닥에서 막 가슴 두근두근 하잖아요.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들. 여기서 안 빠져나오면 이제 완전 쫄딱 망했다고 딱 버튼 누르면 정확하게 저점이야. 그렇죠. 저도 그거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저도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시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크게 망한 게 저는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역으로 말하면 이게 역으로? 왜냐하면 네. 물론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분들은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형주의 그 루머 매매하시면 자초한 건데 네. 건전한 중산층이 투자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게 삼성전자예요. 사실. 네. 그렇게 보시는구나. 네, 왜냐하면은 네. 주식을 모르는 분들도 지금 똑같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신문 보니까 반도체 최대이익 난다까지 네. 뭐 이익이 뭐 100조니 200, 뭐 150조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이분들이 삼성전자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분석도 없이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사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저도 뭐 옆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런데 전자가 한국에 있다는 건 전자 하이닉스가 있다는 거는 특히 AI 시대에 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경제 성장 1%에서 올릴 만큼의 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세수도 뭐 고용 뭐 다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증시와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국의 최고의 기업이 가장 경기 민감한 기업이죠. 그렇지, 맞아. 근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진짜로. 그거를 투자자들은 경기 민감한 기업 투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알다시피 미리 저점에서 그러니까 경기가 이 기업 이익이 최고되기 전에 팔고 나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바닥이라고 얘기할 때 5만 원 막 얘기할 때 네. 그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건데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맞아. 후행을 하거든요. 코스트코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의 시총 1등이었다면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꽤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이 딱 그거네요. 그죠? 네.
경제와 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네. 자본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변동성이 그렇지. 너무 많이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변동성. 그렇죠. 없다는 거죠. 위아래로 업다운이 뭐 100%도 넘게 업다운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은 그거를 전문 투자자 아니신 분들은 그거를 항상 뉴스 보고 네. 실적 보고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 저도 이번에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삼성전자를 7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에 전체 90%가 거기서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때 10만 전자 간다 할 적에 네, 사셨다가 그렇지. 한 2, 3년 기다리셨다가 이제 지금 올라오니까 조금 팔고 나오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또 뭐 13만 원만 올라오고 더 간다 하니까 이분들이 그것도 그 자금을 갖고 또 고민에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 여기 잘못하다가 음. 또 들어가시게 되면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전자의 실적이 네. 만약 전자가 뭐 전자 사업 구조를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전문가 아니라서 그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다 알려지는 거는 디램의 쇼티지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네. 가격이라는 거는 이 산업도 그렇고 가격이라는 가장 변동성이 큰 건데 예. 가격 변수 하나에 맡겨가지고 자기의 자산을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약간은 설사기 간다 할지라도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실 적에 너무 큰 리스크를 거는 게 아니에요. 아, 맞는 말씀이네요. 가격 변동에 내 모든 자산을 걸기에는 그 가격은 정해짐이 없다. 그렇죠. 네. 수요금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긴 뭐 작년도 이맘때쯤이면 5달러였어요. 아, 3달러 넘었네요. 3달러 넘었으니까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지 사실은. 그리고 네. 지금 삼성전자도 뭐 제가 이제 삼성전자 경영진이라면 감히 네. 말씀드렸다는 거는 네. 지금 이제 쇼티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지금 공급을 늘리지 않지 않습니까? 안 늘리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제가 실수하면은 바보 되는 거죠. 네. 지금 여기서 지켜보는 거죠. 이게 지금 AI 투자가 이 산업 쪽에서의 버블은 이 산업 발전을 해서 불가피한 건데 네네, 그렇죠. 예, 그런 이 버블이 얼마까지 갈 거냐. 분명 이거 지금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내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캐파를 늘렸을 경우에 나도 과잉에 빠질 수 있는 거네. 예, 설사 이게 장기 계약을 할지라도 이런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2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가격까지 픽싱해서 하고 있다 이거죠. 네네네. 근데 이분들이 만일에 내가 이걸 투자해가지고 손해 보는 게 또 많다면은 계약을 오히려 좀 페널티를 먹더라도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렇지. 거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과거에 됐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자도 지금 사실은 이 캐파 늘리는 게 자신 없고 늘리긴 늘리겠죠. 네. 그러나 늘리긴 늘리지만 지금 이 가격을 어느 정도 자신이 없으니까 이게 네. 지속성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조금은 네.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는 누구도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는 상황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지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 어떤 경영진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는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이죠. 2020년 대호황이 와서 캐파 증설을 하고 21년 캐파 증설을 해놨더니 22년, 23년, 24년 내리 그냥 갖다 꼽았을 때 그 과정에서 계약을 취소한 물량도 꽤 많은 거죠. 그렇죠. 다 계약을 취소하니까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다 계약을 취소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아, 빅테크들이 취소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떤 기업 간의 계약이라는 것이 그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네. 지금은 갑이죠. 삼성전자가. 그렇지만 만일에 조금 네. 시장의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네. 설사 2년에 가격 계약을 할지라도 얼마든지 네. 이분들 어차피 자기들이 가장 큰 고객이니까 네. 고객 입장에서 야,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좀 조정해 보자 할 때 그럼 그걸 갖다가 매몰차게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겠네요. 네, 왜냐면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뭐 이분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고객이라면 절대 안 돼 하고 할 수 있겠지만 네네. 그리고 페널티도 왕창 물릴 수 있겠지만 네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고객 장기 고객인데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기야 애플이 삼성전자한테 이번에 조금 저희 폰이 너무 안 팔려가지고 이거를 쌓아둘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주문한 거에 60%만 소화하고 40%는 뭐 안 되겠네요. 네. 이런다고 삼성이 절대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겠네요. 이거 뭐 상상의 영역인데 상상의 영역인데 보통의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신뢰 관계로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렵다 하게 되면은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사업을 하지. 그렇게 뭐 매몰차게 안 돼. 그러면 큰 고객인데 그걸 유지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요즘에 그럼 얘기가 나오는 게 노 캔슬 계약이라고. 주문을 넣으면 노 캔슬이고 절대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자면 뭐 계약금 30-40%까지도 많이 박아 넣었다. 근데 그걸 다 뛴다
해도 사실은 너무 힘들면은 못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다 뛰어서 내가 먹으려고 해도 나중에 관계를 위해서 다 먹을 수 없는 게 어떤 상도위가 있나 보군요.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저도 뭐 예, 비즈니스 뭐 회사 있긴 했지만 예, 비즈니스라는 것이 예. 계약이 있긴 하지만 네, 그 계약은 서로 어떤 상호 음, 존중하는 관계에서 네, 같이 비즈니스를 잘하자는 관계에서 맺는 것이지 네, 그게 결국은 음, 나는 빵 너는 백 음. 이런 관계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비즈니스의 그 관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일반적이지 아,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구나. 아, 오늘 정말 굉장히 필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디가 여기 가도 삼성전자, 저희 가도 삼성전자 점점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21년에 그 9만 원 갔을 때 삼성전자만큼의 열기는 아닌데 그때는 열기가 이거보다 분명히 더 셌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열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예.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규모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초창기 투자할 적에는 매장이 객장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객장에 맞아요. 오는 분이 누군지를 보고 야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네. 이제 뭐 장바구니 들고 뭐 어. 예, 그런 분이 나타났다 그러게 되면 야 이거 다 온 거 아니냐. 네, 근데 네, 네. 지금은 그런 분이 다 숨어 있어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 온라인 들어와 있으니까. 있는데 네. 제가 알기에 많은 분들이 정말 온라인 1,400만 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럼 네. 그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음. 그런 류의 분들도 지금은 관심 갖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앱을 다 쓸 줄 알아요. 우리나라 네. 뭐 홈쇼핑 뭐 다 인터넷 쇼핑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 다 그렇죠. 할 줄 알아요. 음. 근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 빠져나갔어요. 네. 제가 알기에 학생들은 쉽게 안 돌아올 겁니다. 지금 해외 음. 나간 사람들은 똘똘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서 네. 돌아오지 않는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네. 전자 이익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네네. 네, 그렇지만 이게 이익률 측면에서는 피크가 지금 조만간에 예, 오겠죠. 조만간 올 수요. 근데 네네. 주가는 거기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익률의 개념은 이분들은 없을 거라고요. 네. 걔는 전자이익은 계속 증가할 거라면 계속 증가하네 생각하고 음. 이익의 절대 규모를 증가하는 걸 보고 투자하셨다가는 그치. 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음. 저는 아닐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투자자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숨어 있는 투자자들이 이런 걸 보면서 포모 네. 현상을 느끼면서 참여하게 되면은 네. 다시 한번 굉장히 좀 이분들 나라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네. 지금 되게 내수도 어렵고 음.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전자주식하면 또 올라가는 거 해가지고 많이 투자하셨다가 여기서 만일에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은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아.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뭐 지금 지난번에 전자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창진 메모리도 이제 중국 쪽에 있어요. 근데 저희가 네. 지금 중국 쪽 정보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국이 반도체 만드는 공정이 어렵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꼭 EUV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음. 무모할 정도로 네. 그냥 때려 박는 거, 때려 넣는 거죠. 네, 그렇게 네. 해서 네. 만들게 되면은 저는 지금 일단 중국이 지금 반도체 그 어떤 전략에서 일부 약간 오류가 있었고 네. 또 수율이 안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중국이 혹시라도 물량이 네. 나오게 되면은 그런 리스크도 우리가 지금 네.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도 사실은 제일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창신 메모리의 그 점유율이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년에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공급을 추가로 안 하면서 DDR4 시장이라는 쪽은 창신이 싹 갖고 가는 분위기예요. DDR4 그 이번에 이제 삼성에서 좀 만들기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렇게 창신을 살려줘서 쟤네들이 마진이 나오면 끝없이 투자를 할 텐데 그러면 이 격차 벌어진 게 조금씩 좁혀들 텐데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왜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지도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디램 가격인 거죠 이게. 네네네. 디램 쪽은 이제 그 커머더티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에 네. 대해서 그 중국이 워낙에 사실 뭐 디램 메모리의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좀 정보가 없어서 저도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다시 한번 만일에 그런 지난번에 그와 같은 또 이쪽 중국 메모리 쪽에서 뭔가 공급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네. 의외로 이게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다른 네. 게 아니라 제품이 다양하다든가 부가가치 높은 제품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가격에서 많이 반응한 거고 쇼티지와 가격인데 네. 그 부분이 결국 공급이 들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시장이 일시에 큰 충격받을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도 네. 생각하겠다 싶습니다.